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100만 구독자 돌파 기념 공개방송 100만인의 봄소풍 2주 뒤 다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에 당첨자분들께 문자로 개별 안내 드렸다고 합니다. 02789로 시작하는 번호로 갔다고 하니까요. 혹시 스팸 처리하시지 않았는지 다시 살펴보시고요. 아쉽게 당첨되지 못한 분들 당일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니까요. 유튜브에서라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감사 말씀 드리고요. 다 못 모셔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100만 돌파 이후에도요. 지금 지난 2주간 또 4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즉 매일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씩 꾸준히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전대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오늘 사과하고 향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또 태영호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현 최고위원께서 JMS를 시전하셨어요. 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한테까지 번지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의혹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좀 선을 긋고 나섰는데요. 사건이 보도된 지 닷새 만이었던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과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네.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과를 필두로 해서 민주당 전체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 거리두기를 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정치권에서 해석하기로는 연루돼 있는 당사자들의 녹음 파일이 이미 이제 보도가 된 상태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일종의 플리바게닝, 그러니까 이제 뭐 재판 거래를 위해서, 사건 거래를 위해서 이제 검찰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는 후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는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기상 공교로운 점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런데 네. 시기상 공교롭다라는 말로 빠져나갈 수 있는 사안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도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했습니다만은 원래는 자체 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선회를 했습니다. 이게 뭐 자칫하면 자체 조사 같은 경우는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 들어보는 자리로 끝나게 되면 오히려 더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이제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조기 귀국을 요청한 거, 이게 좀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한창 그 대선 그 경선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이심 송심이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이제 송영길 대표 사이에 상당히 좀 밀착도가 높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잦은 귀국을 종용하는 일종의 이제 강한 선긋기가 나왔고요. 아마도 여기에는 총선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혹을 빨리 정리하거나 수습해야 된다라는 당내 위기감이 좀 작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내 일각에서는 뭐 여전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추진할 수도 있고 혹은 장기적으로는 내년 공천 과정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소위 당내 비명계에서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힘, 뭐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 여당 쪽의 목소리, 각각 여러 갈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목소리들에 대해서 또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들까지 당면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정치적인 목소리와 요구,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맞서서 이재명 대표가 그 역풍을 순풍으로 내지는 역풍을 안고 더 빠르게 정당개혁이나 정치개혁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정치적인 외상, 치명상을 입을 건지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이게 왜냐면 볼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하고 맞붙었던 그 상대가 홍영표 의원이기 때문에 뭐 친문계의 중심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손이 꼽혔었기 때문에 그 친문계가 지금은 이제 당내에서 이제 비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길게 끌었을 경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몇 번의 이제 잘못된 정치적 신호들,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향해서는 이제 속도 조절을 하거나 뭉개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라는 오해가 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차라리 빠르게 차단하는 시도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당 지도부에서는 좀 한 걸로 보입니다. 저도 이제 주말 동안에 좀 취재를 해봤더니 네네. 그런 의견을 내는 당 지도부 의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주당 내부 사정은요, 잠시 후에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장윤선 기자가 또 취재를 해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부 사정이나 어떤 여론 분포, 내부 여론 동향 분포 이런 것들은 이따 장윤선 기자에게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태영호 최고위원 JMS를 시전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사실 뭐 당연히 김기현 대표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강하게 이제 민주당을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그 목소리들이 다 JMS에 묻혀버렸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짧은 글 메시지를 올렸는데 정크, 머니, 섹스, 민주당 이렇게 썼습니다. 그걸 줄여서 역시 JMS 민주당 이렇게 올린 건데 워낙에 좀 원색적인 표현을 쓴 데다가 JMS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사이비 종교단체인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의 야당을 직접 빗댄 셈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란이 됐고요. 글을 삭제하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오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건 본인이 직접 쓴 글이 아니고 보좌진들이 자체 회의를 해서 이 메시지를 업로드하기로 결정한 뒤에 최종 확인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종 확인을 하는 단계에서 원래는 비공개로 올려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전체 보기 상태로 공개됐다. 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설명으로 충분하냐라는 비판들은 이어지고 있고요. 야당과 야당 대표를 향한 이 저속한 방식의 공격에 대해서 이 사과만으로 충분하냐. 왜냐하면 오늘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이 사과를 하는데 당에 누를 끼친 데 대해 죄송스럽고 사과드린다. 당에 어떠한 조치도 달게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에만 사과한다고 될 일인가. 야당이나 혹은 국민들한테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퇴행적 발언으로 계속해서 이제 실언과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도 또 이게 하나가 더 추가되는 바람에 김기현 대표나 지도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지 국민들이 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지적될 수밖에 없는데요. 의원이 보좌진 탓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JMS 민주당, 이게 태영호 최고위원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JMS 민주당이라고 해서 JMS 사건이 보도됐을 때 태영호 최고위원이 한 번 이미 얘기를 했어요. 제명스 민주당이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JMS와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을 이렇게 연결하는. 겹쳐 보이게 하는 이야기를 이미 3월 달에 한 번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는 이제는 제명스 민주당이 아니라 정크, 머니, 섹스라고 하는 이렇게 겹쳐 보이게 하려고 하는 사실은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는 연관관계가 없는 것을 이렇게 겹쳐 보이게 하는 것은 선동이거든요. 예, 참주 선동이죠. 이게 벌써 두 번째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심각하다. JMS 제발 셧 마우스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전광훈 씨 오늘 뭐 결별 기자회견 한다고 하시더니 결별이 아니네요. 결별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기자들한테 보냈던 메시지에서 나온 겁니다. 저도 주말에 받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국민의힘과 결별, 광화문 전광훈 목사 단독으로 간다. 일시 4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사랑제일교회 이렇게 안내 문자를 기자들한테 이제 보냈었는데 정작 오늘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결별이 아니라 장악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 내용을 저희가 편집을 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사실 국민의힘 정당과 결별은 뭐냐면 우린 신당 창당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국민의힘 정당 쪽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에 더 많이 있는데
아니 왜 홍준표하고 몇 사람 때문에 목사님 왜 우리를 버리고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200석 할 자신 있어? 목사님이 도와주면 자신 있습니다. 우리는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장머리를 반드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당원 모집에 최소한도로 가속도를 붙여서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쳐줘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면서 실제 기자회견에서 했었던 그 포인트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당원 가입 운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공천권을 폐지하라. 아마도 이거는 이제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의미를 얘기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점령 운동, 뭐 어큐파이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셈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는 거고요.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대중 동원력을 보여주고 당원 가입 운동을 통해서 일종의 경선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앞으로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홍을 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이 논쟁의 중심에 있는데, 어제도 전 목사가 기자회견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손잡고 가야 할 사람은 손절하고 손절해야 할 사람에게는 손절당하는 치욕스러운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전 목사가 어제만 하더라도 결별하겠다고 하니까 그랬죠. 어떻게 전 목사한테서 먼저 손절을 당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견으로 거대 여당을 끌고 갈 수 있겠는가라고 김기현 대표를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극우 세력의 연결고리를 쳐내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지도부 리스크가 될 것이다. 이런 맹폭하는 얘기를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언론에서는 이 앞단보다는 뒤에 입당 운동을 하겠다, 국민의힘을 장악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에 더 많이 있는데, 아니 왜 홍준표하고 몇 사람 때문에 목사님 왜 우리를 버리고 가려고 합니까? 라고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말렸다. 붙잡았다. 뭐 과장인지 사실을 전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이라고 해도 문제고 사실을 전달한 거라고 하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 사실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소위 보수 기독교계 세력들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정당을 만들어서 원내 진출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요. 다 매번 좌절이 됐었기 때문에 전략을 좀 수정해서 차라리 가장 큰 정당, 보수 정당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향을 선회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보이는 당원 가입 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광훈 씨에 대한 주목도 높아지면서 그 예배, 너아라 TV인가요? 유튜브? 네. 유튜브 채널 너아라 TV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거침이 없어요. 어제 설교에서는 이제 성상품화, 그리고 개인적인 영업 활동에 가까운 이런 표현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신자들을 위해서 복지병원을 짓겠다라고 공언을 하면서 간호사들 대상으로 한 성적인 발언을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병실 5,000석의 복지병원을 내가 지으려고 그래.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한나라 갈 때는 이쁜 간호사들 말이야, 치마도 짧게 입혀가지고 가슴도 볼록 튀어나가게 해가지고 Grateful breast 성가대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that we make. 저 옆에서 이제 영어로 바로 동시통역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어로 해석하는 거를 같이 들으니까 더 민망한데요. 뭐 이런 표현뿐만 아니고, 뭐 돈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통신사 이동 사업에 동참하라. 그러니까 번호 이동 같은 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이 10명을 데리고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종용하는 얘기도 했고, 선교 카드라고 해가지고 신용카드를 발급하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농협하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카드 1000만 장을 만들면 현찰 21억 원을 벌 수 있다. 라면서 사실상의 영업 활동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또 쏟아내서, 과연 이분의 이제 본래의 의도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좀 혼돈스러워하는 분들이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우리 당 공천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좀 타이밍이 조금 한 템포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해촉을 하는 바람에 상임고문에서.
자, 오늘 민주당 김태호 안보 1차장 해임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접수를 못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 대응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로 갔는데 일단 안보실에서는 직원들이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접수를 안 받는 형식으로 접수 거부 의사를 표시한 셈인데 그래서 오늘 야당 의원도 20명이 갔는데 할 수 없이 민원실에 접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이거 민주당 의원들 정말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직접 안보실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이 와서 받아가요. 시민사회 단체에서 와도 대체로 그렇게 민원실까지 안내를 해준다든지 면담을 해서 티타임을 갖는다든지 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제1야당에서 국회의원 20명이 갔는데 안 받아줘. 민원실에서 그냥 가서 줄 서서 접수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민망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는 당연히 기자들이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좀 보도되기로는 이도훈 대변인이 단호하게 거부하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혔는데 김 차장이 이번에 미국 출장도 다녀왔지만 외교 최일선에서 한미 정상회담 준비하고 여러 가지 외교 일정을 챙기고 있다. 지금 협상하고 있는 당국자를 물러나라고 하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김성한 안보실장 물러날 때는 왜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그렇습니다.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이런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외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전부 이제 교체된 상황이고 뭐 아시다시피 지난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는 김인범 의전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중요하지 않아서 교체가 단행이 됐었던 건가라는 되물음을 대통령실로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태호 차장,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 워싱턴 DC에 내렸을 때, 그리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을 때, 도청 관련해서, 미국 도청 의혹 관련해서 말이 다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출발할 때 인천공항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위조 내지는 조작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사실상 일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는데 가서는 이제 도청이 만약에 있었더라도 악의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또 논란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돌아와서는 오늘 또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또 하나 했습니다.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뭐 파이브 아이즈라고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하는 영어권 정보 동맹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김태호 1차장이 오늘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그것보다 어쩌면 더 깊은 사이버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이미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동맹을 굳건히 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파트너를 이 한미 정보 동맹에 추가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들은 물어봤죠. 그러면 일본이 거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김태호 차장이 가능성도 큰데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일 군사동맹 이전 바로 직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한미일 정보동맹을 우리 정부가 추구하거나 혹은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걸로 들리는 거라서 이전에 이제 정보 공유를 중심으로 한 이제 지소미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국방부 출입하는 기자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국방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일단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미일 정보동맹 추진에 관련해서는 군사정보가 포함되지 않냐라고 기자들이 질의를 했더니 그것을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자세한 내용은 내일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전문가 말씀을 통해서 직접 평가해 보도록 하고요. 파이브 아이즈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앵글로색슨 영어 쓰는 사람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요 정도하고만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로버트 김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해군 정보국, 미 해군 정보국에 있다가 간첩 혐의로 한국한테 정보 줬다고.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해요.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에 있는 사람들 빼고는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지금 혼자서 물 먹는 얘기다. 네, 미리 김치국 마시는 얘기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